네,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어떤 종목이 울게 하고 웃게 했을지 체크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교보증권 윤효민 팀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화면으로 먼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 업앤다운 종목 정리했는데요. 확인하고 가시죠. 자,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업 종목에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시젠까지 확인이 됩니다. 다운 종목에는 금융섹터 많이 확인됩니다. 삼성화재, KB금융 올라와 있고요. 오늘까지 시장 힘들게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 있었던 M2N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10가지 리스트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느 쪽 먼저 볼까요? 다운 아무래도 우려가 크실 것 같으니까 먼저 체크해 볼까요, 팀장님? 예, 일단은 다운 쪽에서 지금 SK하이닉스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정말 다운 몸을 낮추고 있어서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약간의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이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마이크론에서 또 대주주 좀 매도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 약간의 좀 악재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좀 터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SK하이닉스 오히려 못 담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는 충분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올 한해 꼭 이제 포트 안에 있어야 할 좀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 혹은 뭐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한 두 자리 숫자 정도의 좀 성장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한 14조대 정도 지금 예상이 되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상당히 좀 견조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좀 그런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메모리 관련돼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의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더 공급에 대한 부분들, 수요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격적인 측면도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협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사이클 관련돼서는 여전히 저는 충분히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좀 다운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분기 이후에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시점은 어떻게 보면 센티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기관이나 연기금, 지금 보험 등을 좀 앞다투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은 좀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대형주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보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 안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운 종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회에 있다.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좋았던 종목 중에서도 하나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팀장님? 예, 일단 대주전자재료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사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은 이제 예상 실적이 2022년이 올해지 않습니까? 네.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5년까지 지금 그러니까 2, 3년 실적을 끌어다 써서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약간 반등이 나왔던 거는 네. 2024년, 2025년 실적이 좀 약간 나오면서 실적이 점점 빨리 더 끌어쓰는 거죠.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딱딱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실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와 실적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사이클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구조적 성장이 예상돼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처방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이제 이슈죠. 네, 배터리랑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구조적 산업으로 좀 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해도 소재주 쪽에서 분명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연관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실리콘 산업을 관련돼서 지금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얼티엄 세일즈 쪽에 이제 배터리 투자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어떤 수주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소재 쪽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탑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이 소재 관련된 쪽은 이제 작년에 퍼포먼스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작년과 같은 좀 성장보다는 이제 그 상승률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그럼 기대치는 이전의 상승분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대치, 눈높이를 좀 낮춘 상태에서 들어가신다면 괜찮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200% 나왔다. 네. 그럼 올해는 한 50% 정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 대신에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2차 전지 셀 쪽이나 아하. 장비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이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도 공략 포인트를 소재가 아니라 장비나 셀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장을 하겠습니다만 네. 상승률을 봤을 때는 아하. 오히려 셀 3사 혹은 이제 장비 쪽이 좀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소재 쪽이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인 비교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신 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이벤트가 정말 풍성합니다. 설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FOMC와 함께 엣지 에너지 솔루션의 27일 상장까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요. 전략을 지금 고민해 본다면 어떤 포인트로 짜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청약이 지금 실패된, 이제 좀 환불되는 돈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그 그 돈 개인들의 어디로 갔는지 수급이 모르겠어요. 많이 안 들어오는 걸 봐서는 아직은 포기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네. 매수를 하시려고 지금 자금을 다 대기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따상 가능성은 높아졌고 수급이 풀릴 가능성은 좀 낮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금을 그냥 계좌에 넣어두시고 네. 다음 주 목요일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이렇게 조금 부족한 상태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27일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28일이 금요일이고요. 네. 팀장님, 설 전에는 그렇게 현금화 물량이 통상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게 되면 2월까지는 가겠습니다만, 정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분명히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의 반대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반대 매매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더 이제 많이 나스닥도 떨어지잖아요. 신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나스닥처럼 많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좀 어떤 저점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거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제 27일이 지나야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 또 이제 다만 4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돼서 계속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발성으로라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면서 일단 수급의 실타래가 좀 풀릴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좀 대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압축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키워드 역시 실적일까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네. 오늘 반도체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지금 이 가격 조정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사지 않으시면 기회를 놓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사실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하락하기 전에 좀 좋았을 때 좀 셌던 섹터들의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다시 시장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성장 섹터 중에서 탑 티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적 중에서도 좀 바닥 쪽에 있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충분히 쉬었고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쪽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공략해볼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사실 오늘 좀 눌리고 있는데 네. GST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랭킹5에서도 이 종목 관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많은 분들 보고 계시네요. 일단 이 스크러버랑 칠러를 좀 생산하는 제조 업체인데 사실 이제 결국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친환경 관련된 쪽에 상당히 좀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는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3분기까지 연결 실적이 매출액 같은 경우 730억 정도, 영업이익은 121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일단 4분기 실적 그다음에 이제 작년 실적이 전체적으로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근데 4분기에 중국이라든지 마이크론 쪽의 해외 고객사의 좀 매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작년의 최대 실적이 올해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칠러나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주가 리레이팅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지금 접근 가능하다면 목표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전고점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목표가 같은 경우 39,000원 그리고 손절가 42,000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점 찍고 시장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940선은 코스닥 지켜내고 있고요. 2820선 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이어지는 2부에서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